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급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엔비디아 영상을 더 찍고 싶진 않은데 계속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한 번쯤은 공부해볼 만한 상황인 게, 특정 주식에 트래픽이 이렇게 쏠린 거는 정말 간만입니다. 가장 비슷했던 게 한 21년도 테슬라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고, 그저께 같은 경우는 거의 7% 하락했었고요. 어제는 다시 또 7% 가까이 오르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하고 3일 천하도 하지 못하고 3위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8%만 넘게 오르면은 다시 시총 1위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가 시총 1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상당히 뜨겁죠. 주가가 막 오르면서 서로 누가 1위를 할 거냐. 3조 달러가 다 넘었어요.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은 21선을 깼다가 다시 하루 만에 복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차트를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이게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투심이 공포와 탐욕을 넘나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엔비디아 주가가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3일간 급락하는 날에도 별다른 악재가 없이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어제 7% 가까이 오른 날도 호재가 없었어요. 더 오를 것이다, 과열이다가 서로 지금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호재와 악재 없이 팽팽한 상황에서는 만약 호재나 악재 어떤 게 나온다 그러면 한 방향으로 쭉 밀릴 수가 있습니다. 도박판 장세가 벌어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한쪽 방향을 걸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쪽방을 찰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크니까 빠져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돈을 좀 벌었던 사람들은 뇌가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여태까지 운빨이 나의 실력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사람은 엔비디아라는 주식을 쌀 때 사서 운 좋게 홀딩을 해서 돈을 벌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기업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게 오를 줄 알았고 그때 돈을 걸어서 돈을 벌었으니까 나는 주식의 천재야 라는 생각을 하는 투자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보겠죠. 오늘 엔비디아 연례 주총에서 젠슨왕이 한마디 하는데 분명히 호재를 던질 거야.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실제로 챗 GPT가 나온 이후로 젠슨왕은 행사에서 자신 있는 발언들, 시장의 기대를 끌어올리는 발언들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도 오를 거야 라고 베팅을 걸 가능성이 높겠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사람의 시야가 오른다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최근 대만 AI 행사 때도 블랙에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또 많이 올랐었거든요. 젠슨왕의 쇼맨십을 계산했을 때 이거는 오른다에 확신을 걸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번에 파생에서 콜과 풋이 있는데 콜에다 베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자기 주식을 계속 더 들고 가서 오를 거다에 베팅을 하겠죠. 요새 2배짜리 ETF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다, 이제 과열이니까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AI 관련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2차 랠리를 펼쳤습니다. 작년에 1차 랠리, 올해 2차 랠리. 근데 이 2차 랠리 상승 각도가 워낙 가파랐기 때문에 과열 징후다, 그러니까 떨어질 거야. 물론 과열 징후가 나오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언제 떨어질 거야는 몰라요. 그리고 과열은 맞는데 더 올라가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과열 징후니까 오늘 떨어질 거야 이렇게 베팅 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틀리면은 드럼 한 번 더 두드리고 그러면서 다음 날은 또 떨어질 거야 이렇게 외치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 실적, 호재랑 상관없이 그냥 오르는 모습 자체는 이 사람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엔비디아만 보자면은 실적이 더 잘 나와서 기대감을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이게 1번이고, 반대로 엔비디아만 실적이 좋아요. 나머지 기업들이 뭐 좋은 기업도 있긴 하지만 기대만큼 계속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기업들은 그걸 더 비싸게 사서 더 높은 마진을 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유럽부터 시작해서 AI에 대한 규제들이 나올 수 있는 거,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반독점 규제라던가 그게 유럽부터 시작돼서 나오지 않겠는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요. 최근에 유럽 의회라던가 이런 석들을 보면은 그런 법안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넘게 생성형 AI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줬는데 이게 조금씩 진부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설레이지가 않는 거죠. AI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설레지고 그렇게 주지 않으니까 주가가 과열 양상을 한 번 더 뛸 수 있을까? 어렵지 않겠어?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AI에 대한 상황이고, 지금 금리나 물가 면에서는 현재로는 크게 우려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젠슨왕의 한마디에 호재냐 악재냐가 나오면서 뉴스로 홀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젠슨왕이 말을 잘하면은 시총 1위가 되는 거고 실패하면은 급락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유행어 있잖아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이것처럼 오늘 젠슨항이 투자자들의 혁명을 이뤄줄 거냐, 투심을 반역할 거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주주총회가 새벽 1시에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오전 9시니까 1시에 바로 주진 않겠죠. 젠슨항 한마디 하자마자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거고, 그 연설하는 거를 듣고 해석하면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 오늘은 잠을 한 2, 3시에 자야 되지 않을까.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는 이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CEO의 자신감이라던가 이 말기술에 따라서도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거든요. 이미 테슬라 때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어제 오른 것도 오늘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다 봅니다. 만약에 별게 없다? 그러면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죠. 특히 최근에 젠슨항이 주가를 좀 매도를 했는데 하루 만에 다 판 건 아니고 골고루 쪼개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 구간 중에 140달러에 판 것도 나왔어요. 기대감이 없다면 이게 심리를 나쁘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심리가 대부분 상승에 쏠려 있어요. 엔비디아를 포함한 매그니피센트 7의 풋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이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옵션 시장에서 모두가 콜을 외친다. 콜 프리미엄이 높다는 거고요. 모두가 상승을 당연시 생각하고 있고, 최근 주가가 급등 랠리를 펼쳤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이때 미용실에서 추천하는 주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데 미용실에서도 엔비디아를 추천해줍니다. 이번에 풋콜 비율이 0.33이 나왔어요. 보다시피. 근데 이때마다 조정장이 왔었거든요. 제 투자 경험이 19년이라서 뭐 길다라 말할 순 없겠지만, 악재가 없다고 생각됐을 때 꼭 악재가 나왔고, 호재가 없다고 생각될 때 호재가 나오는 게 주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은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요. 투자는 머리로 할 수 없다라는 거를 그때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거만했던 투자자들이 그때마다 한 번씩 계속 쓸려 나가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서 느끼는 거는 장수하고 싶다. 이 투자 세계에서 계속 살아남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은 보통 두 번째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내가 욕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2007년, 2008년에 한번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거만했던 적이, 어떤 분이 와서 변액저축보험을 가입해라 라고 하는데 이제 거절하는 말로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데요. 근데 그때 나쁘지 않았어요. 5%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제가 이랬죠. 하루에 1% 버는 것도 내 최소의 수익률인데 어떻게 연 5%짜리 투자를 하느냐, 저는 이런 거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가세요,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으니까 증시가 확 꼬꾸라지더라고요. 거만할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거만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증시의 고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겸손하게 살려고 생각합니다. 증시가 제일 바닥이었던 때는 언제냐면, 제가 입수를 할 때마다 증시가 이제 반등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갈 때까지 갔을 때가 이제 호재의 시작이고, 사람이 이제 거만해지기 시작할 때가 악재의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겸손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주술이 아니고, 이제 옵션장에서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대부분의 포지션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반대 포지션에 옵션을 쌓아놓은 세력은 바보냐?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힘이 센 세력이 반대 포지션으로 쌓아놓습니다. 풋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네? 역프리미엄이네? 여기 풋옵션을 잔뜩 사나요. 그리고 수급을 반대로 꺾어버려요. 그러면 파생해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기술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니라 우려나 전망 가지고도 주가를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파생을 위한 단기 조정장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장투를 해서 파생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던가, 아니면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는 과감하게 팔고 나오는 사람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는 고민은 뭐냐면, AI 관련 업종을 판 돈으로 무엇을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거든요. 자잘한 주도주들이 나오는 시기예요. 지금은 뭐 식품, 그러니까 AI랑 맞먹을 만한 주도주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뭐가 나올까? 이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번에 하반기 특강 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역사를 보면요, 1980년대까지는 에너지가 주도주였었어요. 그때가 오일 쇼크가 나던 시기니까 당연히 에너지주가 관심이었었죠. 그때가 아니고서는 소비재가 주도주였었습니다. 워렌 버핏의 시절, 코카콜라의 시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닷컴 버블 때는 기술주가 잠깐 주도주였었고요. 서브프라임 이전 몇 년간은 금융주가 주도주였죠. 그러니까 버핏의 투자가 맞는 말도 맞아요. 소비재가 버블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재가 주도주였다가 갑자기 다른 애가 잠깐 주도주를 하면은 저 친구 얼마 못 가겠네. 그게 이제 IT 버블, 그리고 서브프라임. 2017년부터는 빅테크로 불리는 기술주가 주도주 를 역사적 상승까지 끌어올렸는데, 그러면 기술주가 버블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한 게 시대 자체가 인터넷의 시대, 스마트폰의 시대, AI의 시대, 로봇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노동을 이런 것들이 해결을 해주기 시작하거든요. 노동 생산성을 확 올려주기 때문에 기술주가 더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잠깐 정도는 에너지가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 보거든요. 올 하반기 또는 내년쯤에 잠시 정도. 하지만 길게 보면은 결국은 주도주는 기술주지 않을까. 기술주 내에서 트렌드를 이끄는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기술주가 쭉 가는데 그 안에서 계속 바뀌는 거죠. 한때는 아마존의 시대였었고요. 한때는 애플의 시대, 한때는 또 테슬라의 시대였었습니다. 지금은 엔비디아의 시대. 그럼 다음에는 어떤 기술주의 시대가 올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악재를 하나 더 생각해 보면은 최근 물가 상승분에서 에너지, 필수 소비재, 음식이 기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이것 때문에 꺼져간다라 생각하면은 그것도 오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상승하게 되면은 꽤나 난이도가 올라가는 장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고용과 소비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도 떨어질 거야, 모든 게 서서히 가라앉을 거야 라는 게 이것들이 주류 전망이긴 한데 뉴스를 보면 아직 체감 물가가 그다지 낮아지지 않는 걸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증시가 좋고 고용이 좋을 때는 견딜 수가 있어요. 물가가 비싸도. 근데 증시가 나빠지고 고용이 식으면은 이 소비력을 견딜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소비가 급속도로 무너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거의 안 하다가 올해 말쯤부터 서서히 하지 않을까, 연착륙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한 번만 미스 나면은 순식간에 금리도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내 재산의 100%를 다 풀베팅 해야 돼 이거보다는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교체할 주식이 무엇이 있는가, 또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로 늘려갈 것인가, 이것들도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CEO 젠슨 랑이 오늘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의 키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물론 저도 오늘은 그냥 하나의 우려만 이야기한 거니까 이렇게 된다 안 된다는 알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류의 생각에 너무 쏠리지 말고 주류가 말하는 것도 들어보고, 반대편에서 혹시 이렇게 되면은 내가 플랜 B는 있는 게 맞아? 라는 고민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A가 되든 B가 되든 내가 투자해서 타격을 안 받지, A인 줄 알고 몰빵해놨다가 플랜 B가 나와버리면은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돈을 잃으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더 과격한 투자를 해버립니다. 엔비디아로 오늘 3% 손실 났으니까 나는 엔비디아 3배에 걸어서 내일 9%를 먹고 빠질 거야,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하반기 특강이 서울은 거의 매진이 됐습니다.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은 부산 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